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어제 좀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제는 충청도 지역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고 하고요. 또 오늘은 아침에 비가 좀 내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강변북로가 막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 어제는 제가 퇴근길 라이브 하고서 퇴근하는 길에 저는 이제 반대 방면으로 가는데 여의도 쪽으로 오는 강변북로 이용하시는 분들, 뭐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체가 끝을 안 보이게 쭉 늘어져 있어서 어제 집에 퇴근하실 때 일찍 못 들어가셨을 것 같아서 오늘 목요일은 정말 너무나 피곤한 날인데 더 피곤하시지 않을까, 피곤함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상승 덕분에 밤잠은 설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제 표정이 밝죠. 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늘 하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이 배어 나오는 스며 나오는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올라서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보낼 것 같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뉴욕 증시 상황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제 CPI가 발표가 됐죠. 8.5.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8.7 이야기 나올 때부터 요거 더 떨어지겠구나. 이번에는 꺾이겠구나. 너무 일일비하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 지표 발표 날 때마다 목요일에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께서 아마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어떤 품목들 또 얼마나 내려갔고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월가 소식 참 많이 전해질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지치지 않는 여행커랑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먹은 거 물 다음에 아르기닌을 먹고 왔습니다. 아르기닌. 그 뭔지 아시죠?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장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기회복할 때 장어를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는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거 한 포 딱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PPL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뭐라도 드셔야지 우리가 곰이 얹어져 있는 우리의 피로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오늘 주제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원님이 보내주신 주제 소비자 물가 개선, 나스닥 강세장 재진입 성공. 뭐 사실 그 숫자가 오락가락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지만 어쨌든 성공했다라는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107일 만에 공식적으로 그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에서 탈출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약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행히도 탈출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약세장이 아니고 조정장에서 탈출했는데 조정장의 의미는 20%가 아니고 10%인데 거기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볼까요? 다우지수는 1.63% 장중 내내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장중 내내 그리고 상승폭 막판에 더 올려가면서 2.13% 오른 4,21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89% 올랐고요. 12,854포인트 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제 원유 재고량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유가가 조금 올랐어요. 유가는 어제 저희가 방송했을 때 90달러 이야기 드렸는데 91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7월에 CPI가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어제 이제 글로벌 라이브 통해서 장석 부사장님과도 쭉 보셨을 텐데 8.5가 나왔습니다. 전달에 몇이었죠? 9.1이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0.6%포인트 하락을 한 수치,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8.5% 증가로 나타났는데 월가 예상치가 8.7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를 더 하회한 계속해서 보면은 월가 예상치를 내놓으면 다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됐는데
이번 달에는 하회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월과 비교한 상승률은 0.0%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국제유가 하락,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4.6% 하락했고 또 내용을 보니까 휘발유의 경우에 가장 많은 하락이 보였는데요. 7.7%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고차 가격이 소폭이지만 0.4% 하락했고요. 교통 서비스가 0.5%, 의류가 0.1% 하락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는 건 잠시 후에 우리 이항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지만 주택 가격이 사실 쉽게 렌트비가 하락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리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078%까지 떨어졌고 이와 함께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이제 9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이언트 스텝 아니라 빅 스텝 정도 할 수도 있다,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확인해보는 패드워치에서 9월 연준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3에서 3.25%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0.75%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43.5%로 훅 떨어졌어요. 그 전날에는 68%까지 올랐는데 그게 쑥 떨어졌다라는 걸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초록초록합니다. 예, 초록초록해요.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붉은 불빛이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올랐다라는 거.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가 2.43%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2.62% 올랐고요. 엔비디아 반도체주 어제 정말 좀 암울했었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퀄컴의 주가도 3%, 엔비디아 5.92%, AMD의 주가가 3.6%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3.8% 올랐습니다. 화끈하게 올랐죠. 그리고 구글의 주가도 2.68% 올랐고요. 메타 5.82%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 마감 후에도 오르고 있는데요. 3.98%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도 6%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 3%, 테슬라도 3% 넘게 올라서 883달러선 테슬라는 어제 소식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분을 매각했다. 그 규모가 9조 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시 살 수도 있어. 이런 거 좀 이제 시끄러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살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3.89%대 올랐습니다. 어제 에너지 가격은 좀 올랐지만 엑소모빌을 비롯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1% 안팎의 상승 흐름 정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좀 보자면요. 월트 디즈니 앞서서 저희가 이제 3.8%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내용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분기 수익 매출이 215억 달러로 예상치가 209억 달러 정도였는데 크게 웃더라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조정 기준 1.09달러로 예상치는 0.96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각에 디즈니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즈니의 주가는 6.59% 오르면서 119, 119달러 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요, 레스토랑 가맹점 스위트그린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10% 이상 하락했는데 시장이 강해서 그런지 8%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햄버거 체인 웬디스 약간 추억의 브랜드라고 해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브랜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상치를 밑돈 매출을 발표하면서 아쉽게도 주가는 1%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 수소연료 전지업체죠. 예상치 밑돈 실적 발표. 그러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언급되면서 주가는 15% 이상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I 발표 그리고 이후에 화답하는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던 시황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잘 못 들으셨다고요? 통화나 화상회의를 할 때 주변 소음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신 적 있으시죠? 자브라를 사용하고부터 소음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브라 업무용 헤드셋과 스피커폰은 혁신적인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탑재하여 소음이 심한 곳 어디서나 선명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동료와 효율적으로 협업하도록 설계된 자브라 업무용 헤드셋 스피커폰. 사운드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세요. 자브라. 전하, 기운을 풀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즙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본황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잡았다 하옵니다.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본황치 통장어. 배송 메모란에 3%를 입력하면 3포를 추가로 준다고 하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네,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세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함께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발표된 CPI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살방살방 하시네요. 오늘 뭐 레이스를 엄청 그러니까 잘 가려봤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예. 네. 자, 샤방샤방했던 뉴욕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죠? 그러니까요. 네. 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살방살방해서 그래도 뭐 좀 편안하게 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편안하게 주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내용 보시느라.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잠자기 전에 네. 나온 내용이기도 9시 하고 반. 이제 물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일어나서 보긴 했지만 네. 일단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아니긴 해요. 네,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기도 그쵸. 하고 이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75bp 올리나 50bp 올리나 일단 연준이 정해놓은 목적지는 갈 것이다.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일단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국채금리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 국채 금리들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특히나 2년물 같은 경우에는 20bp 이상, 그러니까 0.2% 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실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일부 축소되는, 네, 그러니까 확대폭이 축소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네. 오늘 장중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라든지 또는 닐 카시카리 네. 네, 미니폴리스 여는 총재 이 두 분이 연준 내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인사였어요. 네, 인사였는데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높아. 네, 너무 높아. 그래서 아직도 네, 높다. 여전히 연준은 긴축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폭을 다 줄였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좀 더 확대가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큰 폭으로 빠지긴 했었지만 다시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일 대비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익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끝에 갈수록 더 뿅 이렇게 올리던데요. 네, 뭐 계속 장 초반에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됐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자체는 105레벨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일단 리스크 온 상태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빅테크 또는 대형 플랫폼,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온 소비자 물가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황색? 항상 이제 헤드라인 CPI하고 코어 CPI를 같이 보셔야 돼요. 코어 같은 경우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니까. 많이 내려간 줄 네, 알았는데 근데 아직도 이번에 실제로는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헤드라인은 빠질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유가가 크게 좀 빠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소비자들은 특히나 가솔린 가격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중순에 갤런당 $5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4 미만으로
빠졌거든요. 간밤에.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곡물 가격은 말할 걸 또 없죠. 실제 이제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 지수도 보면 7월 달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 만들고 뚝 떨어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주요 품목들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이제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향후 소비자들이 미국인들이 향후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향후 1년이라든지 또는 향후 3년 후에 대한 기대 인플레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가솔린과 식품, 이제 이게 저희가 보통 인플레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그렇죠. 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인플레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식품 같은 경우가 거의 9%에서 6%도 빠졌는데, 요거는 이게 이 통계가 지금 보시다시피 2013년 이후부터 집계가 됐는데 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요. 네.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도 빠졌는데 이거는 뭐 거의 역대 두 번째 정도로 큰 폭으로 상당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나온 내용 중에 실제 저희가 헤드라인은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고, 네,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고, 이제 그 빠지는 폭이 이제 만약에 시장 베이스가 지금 8.7%였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밑져야 본전인 수준이었는데 일단 그 폭을 좀 소폭이나마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근데 걱정이 됐던 부분은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가 이번 달에는 좀 더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네. 예상치가. 네. 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헤드라인이 빠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전월과 동일한 5.9%로 나와서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좀 콜라보를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보셔야죠. 2%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아니라 코어 기준으로 2%예요. 연준이 내려가죠? 타겟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제 어제 그 코어 CPI가 시장 예상이 원래는 6.1%로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우려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뭐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그럼 일반적인 실생활에서의 물가들인 거잖아요. 네. 이제 특히 뭐 서비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동차 가격 많이 얘기하는데 자동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뒷단에 있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수리 이런 것도 거의 지금 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꺾이지. 가격 하방 압력이 높다 보니까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고착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뭐 시장 예상 대비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물가 상승 압력, 특히 이제 서비스 품목에서의 상승 압력들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통 이렇게 목요일 날 증시가 별로 좋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도 좋았고 지금 이번 주에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즐기되 너무 취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참 CPI가 우리가 보통 예상을 상회하는 거를 항상 이제 좋아하는데 그쵸. CPI는 하회해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하회한 거에 저는 잠깐 취해 있었는데 빨리 깨야겠네요. 빨리 이제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저희 먹는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밥상 물가. 네, 그래서 밥상 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미국 식품 장난 가격 아니던데요? 같은 경우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에너지 가격은 점차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가는 꺾일 전정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지 다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다 더해져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올랐는데. 네. 식품 가격 지수는 1979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10.5%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먹는 것도 부담이고요. 밖에서 먹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대체 뭘 먹고 살라고? 아유, 지금 보시면은 네. 집에서 먹는 게 이제 집밥이라고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역대 최고 수준 13%가 넘는 그러니까 상승폭을 우리가 이제 마트 보였고요. 가서 뭐 사서 집에서 요리해 그렇죠. 먹으려고 그런 하면은 거죠. 저 네. 부담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정말 후덜덜 하거든요. 요즘에도 손이 잘 안 보면. 가죠. 네, 그러니까 몇 개 사지도 않는데 10만 원 넘고. 10만 원이에요. 금방.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이제 맥주 같은 거 사다가 먹잖아요. 네. 예전에는 4캔에 10,000원 그거 이랬잖아요. 이제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네, 4캔에 11,000원. 술을 끊으세요. 뭐 육아하다가 엄청나게 먹진 않고 네, 끊어야죠, 간혹 그래도. 가다가 먹는 아이들 우유를 네. 위해서.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엔겔 개수나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실제 이런 식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소비 품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비싼 이전에 물가에 대한 부담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좀 비싼 거, 좀 좋은 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성비, 가심비를 훨씬 더 따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객단가라고 하죠. 그런 객단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외형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고 내일 발표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기대조사 조사할 때 거기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항목 있거든요.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 항목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산자 물가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도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산자들의 생산자 입장에서의 원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소비자한테도 전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지금 너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내일도 그렇고 발표되는 내용들마다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긍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심취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지금 여전히 리스키한 부분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하는 네. 상황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뭐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가고 뭐 다 이제 미국이 그렇다면 근데 임금이 같이 올라가 주면은 그걸 또 상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가는데 네. 생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실제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발표된 2분기 뭐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제 노동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어요. 네. 전분기 대비 2.5%나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대신에 보면은 노동 비용이라든지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이크업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뭐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 인플레를 계속 자극하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임금 물가 뭐 그 연쇄 효과, 나선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정말 잘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그러면 9월 FOMC 회의에서 75bp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간밤에 물가가 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50bp 네. 계속 이제 핑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도친 개찐이다. 그게 그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고용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7월 달에도 5.2%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달 이게 3월이 아닙니다. 6월인데요. 전달에도 보면 5.6% 3월에 5.6%에서 올랐고. 7월에 5.2%까지 한 4개월 연속 이렇게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대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특히 그동안 이제 시간당 단가가 좀 낮았던 이런 레저 접객이라든지 교육 보건 이런 쪽이 상당히 높은 수준. 특히 이 레저 접객 쪽은 지난 3월 달에 거의 14%대까지 임금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8, 9%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계속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보실 때 특히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실 때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임금 상승률 폭이 둔화가 되는지 의 여부가 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생산성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 낮아지고 기업들 부담되면 가격을 또 올려버리면은 우리가 쉽게 살 수 없는, 그러면 또 수요가 떨어지고 그럼 물가가 또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는 계속 이게 비용 상승 압력이 네. 있는데 그걸 계속 전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임계치가 있다. 있을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 임계치가 있을 텐데 그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수요 둔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가격이 강하게 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가. 이거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항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생산과 계속 소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상관관계가 꽤 높다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네. 근데 보시면 중국 생산자 물가가 어제 발표가 된 게 4%대 초반이었어요. 4.2%인가 아마 정말 발표가 된 것 떨어지네요. 같아요. 원래 그 전달이 6%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이 점선은 향후 추정 경로를 일단 적어놓은 거긴 우리 하지만, 희망, 우리 그러니까 희망. 연준이 원하는 방향이 이제 이런 그쵸.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이런 속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는 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이제 서비스 품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끈적끈적한 지속되는 오래 지속되는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어제 되게 의외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에서 봤을 때 이 생산자 물가와 중국의 특히 생산자 물가와 같이 선행 또는 동행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제가 뭐 제조 PMI 지표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내에서 이 제조업자들의 원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하려면 제품을 구매해와야, 원재료를 구매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 구매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10년 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생산자 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는 게, 하나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그런 서비스 물가는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물가 둔화 압력이 세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왜? 경기? 라는, 그럼 이제 그런 부분과 또 연결 지을 수가 있죠. 경기 네.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 또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반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9월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떨 때는 좋은 지표에 반응을 하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지표에 반응을 하는 그런 핑퐁의 모습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표가 좋게 발표가 나도 이게 완전하게 이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주식 투자 최근에 이제 막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니 내가 이런 매크로한 지표 하나하나 미국 CPI를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대비해서는 좀 그나마 살기 좀 좋은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은 진짜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 아이 아버지. 네, 우리나라 느끼십니까? 좋은 나라죠. 네, 살기 좋은 나라이죠. 내 아이 키우기 네. 좋은 나라. 실제 해외에 나가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만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데가 실제로 없거든요. 네, 저도 뭐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도 아 역시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냥 일례이긴 하지만 네. 그냥 사례이긴 하지만 특히 뭐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 국가 대표하고 네. 이제 브라질 네. 뭐 여러 국가들 와서 이제 친선 경기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되게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아이들 혼자 다니는 거 보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신나게 밤새 막 클럽을 가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이건 그냥 사담입니다. 네. 이 가지고 오신 것 중에서 이제 페드 피봇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야, 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기조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돼? 분명히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기준금리 언제 인하할 거야? 언제 인하할 거야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체중금리 수준 얼마 정도를 보고 있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더 늘리느냐 또는 뭐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좀 지금 6월 저점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느냐 아니면은 계속 좀 이 부분에서 등락을 좀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보면 시장은 내년 초 이후부터 꺾이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초 이후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로 갈 거야.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이제 연준은 아니에요. 내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기대가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네.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최종 금리 수준 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지금 현재 2.5%가 경제를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는 중립금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제한적인 영역이거든요. 계속 그 부분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프라이싱한 거는 3.2%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고점을 갔던 수준이 3.2%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갔던 게 3.5%거든요. 그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매파적인 인사인 제임스 브러드 같은 경우는 4%를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게 되게 고착화되네 이런 네. 모습들이 나와서 야, 이게 생각이 수준이 4%까지 가게 되면 아직 그 50bp에 대한 가격 반영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향후의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연준 인사들은 계속 발언을 해요. 발언하는데 그중에 4%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기는 해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 4분기로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때 3.5%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거든요. 블러드 총재 그래서 혼자였잖아요. 자꾸 그 네. 블러드 형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시장은 처음 뭐야 이러다가 네, 그랬었죠. 정말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도 주간 FOMC 위원들 발언 정리해서 발간하니까 네. 그거 같이 뭐 체크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잘 투자하셨던 우량 대형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좀 구축해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CPI 발표가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7월 달 거는 그나마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꺾이게 되는지 그에 따른 다양한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도 할 건 해야죠. 네, 오늘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가의 소식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약간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피곤하기보다는 필요합니다. 엄청 바빴어요. 새벽.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요즘 비 엄청 왔잖아요. 이거 어제 그저 오는 중에서는 오늘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오는 순간에는. 아, 새벽에. 네, 그래서 기사님이 긴장해갖고 거의 보통 진짜 천천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으니 다행이네요. 살아있죠 아직. 네. 네. 살아있어요. 지금. 네. 자, 뉴욕 상황이 네. 좋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나스닥이 엄청 올랐죠? 네, 어젯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잖아요. 네. 그 말씀드렸죠. 최근에 2번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혹시라도 이제 크게 올라가면 이제 3% 떨어지고 좀 내려가면 진짜 그럴 리 없지만 그러면 네.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랑 기술주도 오르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더 올랐죠. 실제로 네. 보면은요. 저는 진짜 꿈도 못 꿨어요. 8.5 뭐 이런 수치, 8.6 이런 수치가 나오리라 기대해놨고 보통 월가의 대부분이 8.7보다 위에 8.8, 8.9 정도 되더라도 안심하자. 괜찮다라는 정도가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근원 물가 지수가 5.9가 나온 네. 또 괜찮았죠. 물론 그 앞으로 다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전히 보수로 보는 사람들이 60%가 좀 60에서 70% 정도 되겠고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0%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요. 어찌됐건 소비자 물가가 개선되면서요. 나스닥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초읽기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19.6까지 갔었다가 밀려 나와서 어제는 18.2%까지 내려왔거든요. 한 방에 하면서 공식적 불마켓에 재진입했습니다. 불마켓에 재진입. 그래서 이 부분 갖고 많은 분들이 저게 뭐야, 뭐 어떻게 얘기하시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사람들은 또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이 나왔고요. 이건 소비자 파란색이 헤드라인이고요. 요 오렌지색 있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근원인데요. 두 개 다 약간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약간 꺾였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치는 큰 없겠죠. 다들 보셨으니까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유가를 차지하는 게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전히 다 올랐지만 대부분은 올랐지만 이게 유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8월까지 나온 수치지만 지금 4.01, 4.02거든요. 지금 오늘 건 확인 안 됐는데 이번 주 3달러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 휘발유 가격이요. 그게 지금 20% 떨어졌거든요. 그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보죠. 딱 분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 좀 자세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돋보기 보이더라도 안 보이는 걸 제가 알고도 갖고 왔는데 네. 뭐냐면 이거 모든 항목을
에너지랑 포함해서 단 거 다 웬만한 거 다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건 쉘터거든요. 숙박 이런 건데요. 요즘 해주셨네요. 이 빨간색 부분이요. 빨간색 부분이요. 에너지. 이 부분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얼마냐는데 다 마이너스 났죠, 여기요. 대부분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예. 7. 나머지 보시면 여전히 플러스가 있죠, 제법이요. 오, 그렇지. 바로 요것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요거를 이제 이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실 분 위해서 말씀드렸고 요거에 대한 원문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 오늘 거기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거죠. 변동성 지표죠. 변동성 지표. 우리가 쓰기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쓰지만 이제 그 해석하는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로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20포인트 이하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20포인트 이하.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주가 막 급등할 때 보면요. 이거 11마켓까지 갔었어요. 20 근처당. 작년에는 20 간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20 이하로 간 것이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90일 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게 흔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10%나 떨어졌습니다. 월가의 시각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지금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좀 안도로 하고 있던 사람은 소수예요. 미리 소수라고 이제 분명히 우리 확인하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와튼 스쿨의 제레미 세길 교수는 이제 이분은 오늘도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소위 제롬 파월을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 그 일도 안 하고 있고. 금리 빨리 더 많이 올라야 됐다. 뭐 이렇게 비판했어요. 작년 3월부터 네. 금리를 올려야 됐다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주가 고점이었을 때 이분은 9월달에 지금 이게 9월 8월 야구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야구로 보면 지금 이분이 보면 8월 말 8회 말, 8회 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분은 작년부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안 들었고 올해 3월부터인가 2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금리를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1% 포인트 올려야 된다 얘기했고요. 지난번에요. 딱 지난달에는 1% 올리면 큰일 난다 얘기했어요. 1%.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피크를 쳤다 얘기했고 그래서 1% 포인트를 만약 올리면 이거는 경제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75bp를 내렸잖아요. 지금 연준에서요. 다음 달에는 이분의 주장은 50bp만 올리면 충분하고 앞으로 2차례 더 올리고 나서 끝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시장 긍정적 시장관을 유지한다는 게 이번에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500 그렇게 떨어졌을 때 3,500 떨어졌을 때 이분이 그때는 6월 말이었는데 엄청난 달에 떨어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공유를 해드리죠 의견. 그리고 뭐 3,000 깨지는 건 기본이네 얘기할 때 혹시 기억하세요? 제레미 시글은 뭐라 그랬냐면 5%만 더 하락하면 된다. 딱 그때 저희 얘기했을 때 보면 저는 전해드리지만 저도 정말 그럴까? 그러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맞게 떨어지면 이번에 역시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맞춰보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은 워낙 긍정론자라는 것도 분명히 좀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분은 뭐 어떤 인플레이션 되더라도 주식 아니면 뭐로 돈 벌겠냐 하는 분입니다. 기본 포인트가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책 읽으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미국 그런 관심 있으시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긍정적인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워낙 많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 실제로 보면 블랙락 같은 경우에서 보면 7월에 CPI가 소폭 하락한 거 맞죠? 맞았겠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아까 제레미 시글 교수는 이제 다른 의견이죠. 75bp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핑코요. 핑코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에 다시 오를 거다. 그러니까 근원 같은 건 더 오르고 이거는 9월에 피크를 칠 것이고 실제로 보면 근원 같은 게 더 중요한 게 맞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비 페더럴 크레딧에서는 한 달 데이터로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소한 몇 개를 더 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분은 겨울철 시즌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여전히 더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보수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시장이? 아니 약간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근데 네. 또 우리가 여기에 CPI가 좀 꺾였다고 해서 바로 한 달 만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시장은 늘 주가 올라갈 때도 네. 마찬가지 떨어지다 마찬가지 겸손해라는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좀 더 봐야죠. 겸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냉정해 보셔야 돼요. 그쵸. 물론 내 돈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내 돈이 플러스 날 수도 있고 수익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만 냉정해 보시는 성격이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은요. 나스닥이 강세장에 진입했어요. 불마켓에서요. S&P 500이 저점입니다. 저점은 S&P 500이 6월 16일입니다. 다우는 6월 17일이고요. 나스닥 100은 다 6월 16일인데요. 나스닥이 20.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감됐어요. 나스닥 100은 20.2%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스닥은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어느 정도 위치냐? 요 하늘색 있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S&P의 기술주 섹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S&P 500의 각각의 PER 추이입니다. PER 추이. 그러니까 PER 추이가 이게 보면 2020년 고점에 32, 3배까지 갔던 것이 저번에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20배 초반, 20배 이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좀 믿을 수 없잖아요. 이거 당시 오늘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라 그러면 훅 떨어질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통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댓글 하시는 분들은 통계를 어떻게 믿어?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를 근데 믿는다기보다는 네. 이런 추이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네. 정도로 참고하는 거죠. 나스닥 강세장 진입 이후에요. 몇 년도 이후냐면요. 네. 1970년, 70년대 이후에요. 다 갖고 왔어요. 네. 나스닥 강세장 진입 이후에 주가의 추이입니다. 1개월 후에는요. 1개월 후,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일주일 후에는 뭐 플러스는 낮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0.6, 미디안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0.1% 올랐고요. 상승 확률이 반반이에요.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뭐 소강 상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보면 대부분 80% 이상의 상승을 했다는 거죠. 한 달, 3개월 후에 그러니까 1개월이요. 30일 후에 보면 평균 미디안 가격이 5.7%가 나스닥이 추가 상승했다는 거가 되겠고요. 3개월 동안 7.7%, 6개월 동안 13.12%가 올랐죠. 지금부터 1년 보면 일반 수학적인 평균은 23%가 올라갔고요. 평균이요. 그리고 미디안 가격으로 보면 30%가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4번 중에 3번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통계 안에는 이제 그 해마다 어떠한 뭐 경기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또 경제적인 이슈가 있었는지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네. 참고용으로 삼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 이상의 상승하면서 네네. 이제 불마켓에 진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의 반등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여부인데 여도은행 건 어떻게 보세요? 저의 뭐 제 판단이 중요해요. 저는 아이고. 그냥 우리 다 네. 저 같은 전화 다 우리가 내피셜 있잖아요. 내피셜. 저는 근데 여기서 뭐 엄청 강하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촉복 연말이면 촉복 위로 조금 5% 정도 위로. 아니요. 저는 그냥 지금 수준에서 네. 4,500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네, 경기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위 정도네요. 네, 살짝. 지금 서베이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지금 한 40분 전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이참에 반등이 이어지면서 가자. 금년 말이면 작년 11월 고점을 돌파한다는 분이 35%를 네. 대답하셨어요. 물론 새벽이기 때문에 몇 분 없지만 제가 더 통계를 집합하면 네. 8시 20분에 오늘 아무 얘기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요. 네. 417분이 지금까지 투표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주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건 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도원 교과서는 42% 정도가 현재 지수가 12,800이거든요. 14,000원 정도면 끼기다. 네. 뭐 오늘 그런 현실성 있죠. 네. 42%.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아래로 간다는 이것도 충분히 그럴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져서 그렇죠. 절대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12%가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 있잖아요. 도망쳐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다들 겁이 없다는 얘기하면서 저점 다시 깨지면서 11,000포인트 아래로 추가 하락한다. 이런 분들 11분, 11%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론 이건 100% 우리 그 서학개미 저를 포함한 우리 보통 분들이잖아요. 보통 분들의 시각이지만 여하튼 시장은 조금 회복 심리를 보이고 있다. 심리 자체가.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게 자주 바뀌니까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오늘 친구나 이런 단톡방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거 보시면 다른 분들 시각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를 좋아하면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얘기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각을 여기서 자주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지금 나스닥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바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뇌피셜을 같이 각각의 의견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최고의 관심은 이겁니다. 지금 나스닥 특히 기술재 반등이 얼마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원본을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을 강력히 제가 추천합니다. 좀 공부 좋아하시고 이 영어 두 기사를 가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저께 기사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어저께 기사인데요. 테크 주식이 다시 시장의 중심석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완전히 갈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테크 주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해서 완전히 갈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게 보고 있지만 다수는 아직까지 약간 갸우뚱하는 게 여전히 많다라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익이 변수거든요. 이번 실적 시즌이 딱 시작된 다음에요. 이번 실적 시즌이 된 다음에 그 2022년에 나스닥의 기업이익은 5.5%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번 실적 시즌이 시작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024년 6.5% 떨어졌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익 전망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분은 물론 이제 최근에 20%가 오늘까지 20% 올랐지만 소시에테 제네랄의 이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약세장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크라 그러거든요. 그 약간의 헷갈리면서 그 속이는 거죠. 속임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수익 악화가 다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피델리티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여드렸던 그 지표가 되겠는데요. PR 지표가 되겠는데요. 멀티플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정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하락해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최악으로 떨어졌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생각보다 그지 많이 늘어났지만 많이 지금 판매 절대 다수는 아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 중에 2대에서 2대 반 정도가 23대 정도가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계속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는 계속 더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테크가 갈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도 꽤 있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투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디즈니인데요. 지금 $120 넘었대요, 시간에서. 네, 디즈니가 6.6%까지 좀 시간에서 좀 올라가는. 지금 네. 6.85. 6.8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요. 구독자가 기대 이상 1.5억 명이 나오고 1.47억 명이 나왔는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죠. 정확히 보면은요. 디즈니 플러스가 7.99달러를 지금 작년에 한번 올리고 7.99달러인데 7.99달러 계속 봐도 됩니다. 다만 이제 광고가 없는 이제 광고를 붙인다는 얘기죠. 이제 디즈니 지금 보시려면 그리고 광고를 안 보려고 그러면 이게 7.99에서 10.99로 30% 정도 올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많고 여기는 이제 번들 제품들이 많습니다. 훌루라든가 ESPN 플러스인데 특히 이제 ESPN 플러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같은 거 많이들 보고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 워낙.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훌루라든가 훌루 플러스, ESPN 플러스 이런 전체적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거 다 포함하면 넷플릭스를 이긴다는 얘기죠. 숫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물론 2024년에 그런 전망치 있죠. 가이던스, 구독자 전망치는 좀 낮췄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네가 보기엔 전체 구독자 수로 넷플릭스 이길 수 있다는 오늘 상당히 좀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것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류장에서는 4%, 시간에서는 한 5, 6%, 지금 6.8%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디즈니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면 이제 그 테마파크가 한 70%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났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짐짓 더 기대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죠. 배당을 주셔야죠. 배당을 오늘도 멈췄었잖아요. 제가 알기엔 배당을 오늘 얘기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배당이 나올 시점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시 시점이에요. 배당 재개를 하면.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오늘 없는데 뭘 네.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배당이 가장 우리가 기다린 거다. 디즈니한테는. 웬만한 건 다 지금 배당을 제기했는데 어디 지금 디즈니 같은 게 배당.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 근데 뭐 아직 얘기 안 나오는 걸 봐서는 뭐 기대를 하기에는 좀 네.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요까지만 잠깐 뭐 네. 짧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지금 시간에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에서는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쵸. 화면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이제 플러스고 빨간색이 이건데 빨간색 탁한 빨간색은 많이 떨어진 거고 초록색인데 탁한 초록색이 많이 올라가는데 요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요게 디즈니입니다. 탁한 초록색. 아, 여기 밑에 예, 구글 이거 아래. 구글 밑에요. 이게 디즈니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항목이라고 보셔야 6% 되겠고요. 넘게. 하여튼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궁금증, 그리고 디즈니의 그 업데이트된 소식,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분들의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시각 이런 거 해갖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부사장님과 함께 제가 이제 네. 잠시 후에 8시 25분쯤에 제가 아무 얘기 시간을 할 테니까 그때 질문 있으시면 거기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저는 모르지만 우리 부사장님 또 알아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고 네. 엔비디아 때문에 이걸 또 엄청 바가지를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요. 뭐 그분의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미중 외전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 뭐 상승 마감해서 기분 좋게 우리 시장을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 부디 없는 그런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